안녕하세요. 온천동 강코코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사랑스러운 반려견과 행복한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우리를 너무나 행복하게 해주는 반려견은 인간에 비해 평균 수명이 매우 짧습니다. 개의 평균 수명은 15년 정도라고 알려져 있죠. 물론 의학의 발전으로 점점 길어지고 있는 추세이고, 얼마 전 세계 최고령견 보비는 31살까지 살다가 무지개 다리를 건넜습니다. 덕분에 코코의 목표 수명은 32살이 되었죠. 딱 10년만 더 코코랑 같이 살고 싶어. 코코 엄마는 습관처럼 말합니다. 오래오래 함께하고픈 그 마음은 모두 같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의 반려견을 건강하게 하고 기대 수명을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당연한 소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영상 끝까지 함께 보시면 새롭게 알게 되는 내용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더 좋은 영상 만들 수 있게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강아지를 장수하게 만드는 좋은 생활 습관. 첫 번째, 즐거운 산책 시간. 대부분의 반려동물 전문가와 수의사 선생님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이상적인 산책은 하루 30분 이상, 하루 2회 이상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산책하는 것은 오히려 산책의 즐거움을 감소시킨다고 해요. 특정 시간에 산책을 나간다는 사실을 강아지가 알게 되면서 산책을 재촉하게 되고 흥분과 짖음을 유발한답니다. 반복된 풍경과 냄새에서는 호기심과 사회성이 줄어들게 되죠. 산책은 강아지에게 새로운 환경과 자극을 주고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여주니까요. 조금씩 변화되는 산책을 즐길 수 있게 해주세요. 노령으로 인한 질환, 디스크와 같은 질병으로 스스로 걷기 어려운 아이들의 경우에는 품에 안거나 유모차에 태워서 산책을 해주시면 됩니다. 산책은 운동의 효과도 있지만 집 밖의 다양한 냄새를 맡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강아지는 뇌를 활성화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합니다. 꼭 직접 걷지 않아도 효과가 있으니까요. 아픈 아이들일수록 바깥 공기를 맞으며 힐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인간이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규칙적인 식사와 수면이 중요하듯 강아지에게도 규칙적인 식사와 산책은 필수니까요. 두 번째, 건강한 먹거리. 건강한 삶을 위해서 잘 먹는 것이 중요하다는 건 누구라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강아지에게는 어떤 음식을 주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좋은 사료를 상황에 맞게 급여하는 것에 해답이 있다고 말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사람 몸에 좋은 음식이 강아지에게도 좋을 거라는 착각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유기농 야채가 몸에 좋다고 강아지에게 좋은 음식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좋은 사료는 어떤 사료일까요? 사실 우리 강아지가 맛있게 잘 먹으면서 체질에 맞고 건강에 이상을 일으키지 않는 사료가 가장 좋은 사료겠죠? 아무리 좋은 사료라도 강아지가 먹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바로 맛과 영양의 균형, 소화 흡수율을 모두 갖춰야 하죠. 한 가지 음식을 평생 먹어도 영양이 부족하지 않으면서 몸에 이상을 일으키지 않아야 좋은 사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료 영양 기준인 아프코와 페디아프 중 한 가지는 반드시 만족하는 것이 좋은 사료의 기본이죠. 간혹 해썹 인증을 대단한 것처럼 광고하는 회사들이 있는데요. 그거 인증 안 되면 먹는 거 만들어 팔면 안 되는 겁니다. 좋은 사료를 고르는 방법은 생각보다 따질 것이 많기 때문에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소개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동물병원과 친해지자. 병원은 아플 때 찾아가는 곳이죠? 아닙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아프기 전부터 꾸준히 병원을 방문해서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해요. 정기적인 예방접종과 건강검진은 사람과 동물 모두에게 건강한 삶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강아지는 특히 전염성 질병에 쉽게 노출되잖아요. 우리 주변에서도 모기에 의한 심장사상충이나 진드기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으로 병원을 찾는 분들을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어떤 것을 접종하고 어떤 검진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동물병원에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는 게 좋겠죠? 여러분, 정기검진 정말 중요합니다. 코코는 정기검진을 제때 안 했더라면 지금 저희 곁에 없었을지도 몰라요.
정기검진에서 종양을 발견했거든요.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죠. 네 번째, 건강한 치아 관리. 혹시 매일 양치 안 하시는 분 계신가요? 강아지도 당연히 매일 양치시켜 주셔야겠죠? 지난 영상에서도 강조드렸어요. 덴탈검은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역할이고 매일 양치시켜 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치아가 안 좋은 강아지가 장수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잘 씹고 잘 먹는 아이들이 당연히 더 건강하겠죠. 강아지의 구강 운동은 뇌에 좋은 영향을 줍니다. 반대로 구강염증은 심장에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세균 감염이나 염증성 질환을 유발하기도 하죠. 치석이 쌓인 뒤에 양치를 해도 효과가 있을까요? 당연히 효과가 떨어지겠죠. 치석이 이미 쌓이고 나면 양치만으로 완전히 제거할 수 없습니다. 전문적인 스케일링을 받아야 하죠. 늘 말씀드리지만 강아지도 사람과 똑같습니다. 건치는 오복 가운데 하나이고 한번 망가진 치아는 되돌리기가 어렵죠. 다섯 번째, 중성화 수술입니다. 이 부분은 언급을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중성화 수술은 성호르몬을 방출하고 분비하는 기관을 제거함으로써 호르몬 관련 질환을 예방하고 필요 없는 호르몬 방출을 미리 차단함으로써 에너지 소모를 막아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중성화 수술이 강아지의 기대 수명을 2년 정도 늘려준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 연구 결과는 편향된 데이터로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오히려 중성화로 인해 호르몬 불균형이 생기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쿠싱 증후군, 에디슨 증후군과 같은 호르몬 질환이 우려된다고도 하죠. 중성화 수술은 결국 보호자의 판단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여러 방면으로 잘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보호자의 금연은 물론 산책 중 되도록 간접 흡연을 피해주세요. 담배 연기에 직접 노출될 경우 일산화탄소 내성이 없는 강아지에게는 매우 치명적인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환기가 되지 않는 곳에서 연기를 마실 경우 즉사할 수도 있죠. 반려견에게는 흡연의 선택권이 없다고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어요. 흡연으로 인한 질환이 생기는 건 순전히 인간의 잘못입니다. 길게 설명드릴 필요 없겠죠? 강아지를 장수하게 하기 위해서는 보호자의 세심한 관찰과 사랑으로 케어해줘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더 오랜 시간 함께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겠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코가 오래오래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을 만들고 있죠. 앞으로도 건강한 반려생활을 함께 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